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선일 목사고요. 이 시간은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우리 1시 30분까지 지역의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김현민 목사님 모시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아마도 조금 낯설 텐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 요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마을 교육 공동체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도 충분하지만 이제 마을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다 함께 키운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마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제 공유해주는 그런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도 혹은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의 모토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이제 들어본 것 좀 같아요. 가지고 오는 그런 게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 속담 있잖아요. 그 속담을 기반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화동에서 이제 저는 그 마을교육 공동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자기 재능을 이제 공유해주고 싶은 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라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공동체의 그 목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공동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행복한 마을이요. 네,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다 그냥 집마다 가정마다 소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이 시대에 이런 운동을 한다는 건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이 방법적으로 이게 뭐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도 일단 먼저 드는데 일단 마을교육 공동체가 그럼 전국적인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에서부터 먼저 좀 시작이 됐나요? 저도 시작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2018년도부터 이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때는 제가 광주광역시에 있었을 때였고, 지금도 그 제가 떠나온 이후로도 제가 이제 작년 3월에 이 춘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도 그 광주광역시 양림동에서는 이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활동을 하시는 그 공동체가 꽤 많습니다. 네. 광주 양림동은 그 좀 유명한 동네 아닌가요? 거기도? 어떻게 잘 아시나요? 네. 거기가 그 뭐 오엔 선교사, 예, 뭐 맞습니다. 또 수피아 여중, 뭐 이런 학교 있잖아요. 거기 선교사님들 많이 하시고 거기 선교사 묘원도 이렇게 있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뭐 그거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 뭐 연관성이 혹시 지역이 어떤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죠. 사실 양림동을 선택하게 된 거는 그 저희 부모님 댁이 양림동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유네요. 네네네. 아직 거기 살고 계시고요. 고향은 고향인 거예요? 고향이 원래 광주가 있습니다. 고향. 부모님 댁이 있다 그러니까 또 고향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호남신학대학교가 있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이 이제 선교사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기독교 성지 같은 곳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순례를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래서 호남 분들은 거기를 뭐 광주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역시 들었을 때 그래요. 예루살렘이구나. 여기가 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교회 우호적이고 그리고 교회가 좀 봉사에 앞장서는 이런 지역성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을 교육 공동체 일종의 사업을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광주에서는? 처음부터 뭐 누가 다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서울에서 18년도에 광주로 이사를 다시 왔고요. 이제 사실 20살 때 집에서 좀 떠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서울 쪽에 있다가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고 아내 직장이 이제 나주 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익숙한 도시니까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18년도에는 제가 나주에 집을 두고 광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또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 만나는 중에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한번 해보자. 그때도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공모 사업으로 나왔던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볍게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수피아 여중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숭이과학기술고라고 지금 또 기독교 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두 개의 학교하고 또 하강초등학교라는 그 학교가 이제 양림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개 학교 묶어서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를 시작해보자 하고 그 시작이 됐죠. 네. 학교를 네네. 시작점으로 해서 네네. 같은 마을 안에 있는 학교. 네네. 그러면 같은 동네 애들이 다 다를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피아 여중하고 지금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계속 함께 가고 있는 공동체로 지금 남아 있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또 아이들이랑 이제 수업도 해가면서 혹은 동아리 활동 해가면서 네. 관계 맺고, 그리고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양림동에서 해서 그게 그렇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물어보셨는데, 이 양림동의 그 수피아 여중은 그 호신대학교랑 상당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곳곳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요. 이 수피아 요즘 그 이름 자체가 네네. 이게 그 선교사님 이름이더라고요. 그 네. 제니 수피아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주 어릴 때 죽은 선교사님 딸인데 네네. 그 따님이 너무 어릴 때 죽고 그 언니가 나중에 커서 그 언니가 헌금해서 세운 학교가 이 수피아 여중고등학교더라고요. 네네네. 학교더라고요. 전 언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이름이 너무 특별하니까 그런 네네. 학교들이 있어요. 네. 뭐 춘천에는 우리 같은 기독교 재단은 아니지만 그 유봉 여중이 김유봉 선생님 이름을 네. 딴 거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람 이름 딴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네네. 수피아 같이 이렇게 한국 사람 이름 아닌데 이런 네. 분들은 대개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네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했는데 그럼 이게 지자체 단체에서는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주나요? 그러면 이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1년에 200만 원 줘가지고 이제 그 씨앗 단계,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주 네. 씨앗 단계라고 하는데 준비를 한번 해라.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와라 해서 이제 2년 차가 되면은 네네.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1,500 정도를 지원을 해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많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올해도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그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성 마을 교육이어가지고 그 정도인데 상시 돌봄 하시는 공동체가 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한 4,500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건 지역아동센터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네. 그거하고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정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렇죠. 그 국가 사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네. 물론 이 마을교육 공동체도 이제 이 시 안에서의 보조금을 받는 거니까 그냥 완전히 민간성을 띠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그 보조금을 받아도 그 보조금만으로 풍족하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에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떤 상가를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상가 임대비나 그 상가에 대한 운영비도 들어가니까 어떤 이제 봉사적인 마음이 없으면, 봉사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 공동체를 운영하기는 쉽진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영리 사업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건 이제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우리 마을 안에서. 그리고 내 아이가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분들이 모인 그런 모임인 거죠. 네. 목적은 좀 공감이 되는데 네네. 좀 아직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네네. 모호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뭐 근데 이제 청소년들도 네. 여기에 포함되고 네네. 저도 청소년 학부모인데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이거 어떤 가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네네. 거의 학원을 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요즘에는 맞벌이로 네.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집에 아이들이 붙을 시간이 많이 없죠. 그리고 네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 다 보내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6시에서 한 8시 정도 돼야지 애들이 집에 들어오고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도 자기만의 그 루틴이 있고 부모도 부모만의 루틴이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또 애들끼리 서로 만나고 교제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장소가 먼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하나 구한 거고요. 마을 안에 이제 모임만한 장소, 그것도 1층이 이제 저는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1층 상가를 하나 구했고 1층 상가가 네. 있나요? 그 이름이 네네. 뭐예요, 그러면? 그게? 춘천 마을 교육협회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춘천 마을 교육협회. 네네. 청소년들 가게 조금 이름이 좀 너무 네네. 그래요. 사실 간판은 없어요. 네. 간판도 없어요. 네, 간판 없이 그냥 배너만 앞에 세워놨는데 그냥 그 배너에서 가장 큰 글씨는 이거예요. 그 아동 청소년 배움 및 놀이터. 네. 네네. 야, 이거 뭐 배움 및 놀이터. 네네. 애들이 그걸 보고 여기 놀이터구나 하고 오나요? 그걸 보고? 아직은 이제 알려지기가 좀 덜 알려져서 그렇지. 네, 그래. 지금은 좀 거리감이 있는데 근데 많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요.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공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공예는 뭐 애들 디퓨저 만들고 방향제 만들고 혹은 그 손바느질하는 거나 혹은 뭐 꽃을 이렇게 종이 오려가지고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공예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드게임 수업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기자단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바로 옆에 근화 지역 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근화동에서 제가 시작한 마을교육 공동체는 근화 지역 아동센터하고 춘천중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협의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 애들도 이렇게 동원이 돼서 와요. 일단 그 아이들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들어보니까 이제 좀 구별은 되네요. 지역 아동센터는 가서 주로 이제 학습 위주의 활동들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는 가서 이게 무슨 뭐 취미 활동, 예술 활동, 또 어떤 친교 활동 이런 게 중심이 되겠다 하는 어렴풋한 개념은 좀 잡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그거 같기도 한데 그런 좀 구별은 좀 들어가네요. 지역아동센터 안에서의 이제 그 활동이 아무래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뭔가를 해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외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이제 그 특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재능이 다 다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마을 교육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자라날 미래 자원으로 역할을 하려면 이 아이에게 지금 학교가 해줄 수 없는 그런 교육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회기성으로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이들이 직업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우리 안에서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이제 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주실 분, 그런 분들이 좀 찾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안에서 코딩 교육을 좀 해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럼 또 가르치는 교육 네네. 활동을 또 그렇습니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좀 춘천중학교도 가신다는데 네네. 춘천중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춘천중은 지금 1학년 한 개 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자유학기제를 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씩 지금 45분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교시 달라고 했는데 사정상 1교시밖에 못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마을 슈퍼히어로라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떤 수업이냐면 우리 아이들이랑 마을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들이나 혹은 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지, 그 우리 마을의 히어로들은 누군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마을에서 쭉 살아갈 사람이니까 너희는 어떤 슈퍼 히어로가 될 거야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진로 탐색 수업 같은 거죠. 이야, 그래요? 네네. 우리 마을에 있는 실제로 주민들, 이웃들, 어른들을 조사하면서 나의 진로를 탐색한다.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목사님은 정작 이사 온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더운데 걔들은 더 오래 살았을 텐데
애들하고 같이 그런 걸 하시는군요. 네. 오. 사실 그 아이들보다 제가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기도 해요. 네. 그렇죠. 관심을 갖고 보면 또 네네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이제 근화동을 네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음. 근화동 이름 뜻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 잘 몰라요. 그렇군. 그렇네. 근화동이 이제 무궁화 근자에 그렇죠. 꽃화자 써가지고 무궁화 동네라는 이름이거든요. 애들 정작 잘 몰라요. 그렇죠. 주민들도 잘 모르세요. 그렇죠. 뭐 관심이 있나 어디. 근데 근화초등학교 아주 좋은 네네. 학교인데. 근화초등학교는 네. 그 미소지움 저희가 지금 거점으로 잡고 있는 그 미소지움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춘천 중이 제일 가까워요. 춘천 중이 제일 가깝다. 네네. 네. 아니, 저희 애가 근화초등학교 나오고 지금 춘천중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아니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 동네 방송 같네요. 아니, 완전히 우리 진짜 지역 방송이네. 근데 이거 애들이 좋아하나요? 이런 수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서 뭔지 잘 모르고 사실 부모가 가라 해서 이제 처음에 가죠.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네. 주로 이제 맘카페나 그 SNS로 하니까 또 부모들 동의가 있어야지 오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부모님들이 보내세요. 근데 막상 와서 이제 해보니까 재밌네 해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애들 같은 경우도 센터 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네네.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저녁 8시 정도까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애들한테는. 네. 아마 지금 여기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요즘 목사님이 뭐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뭐 목사님이라는데 뭐 지역 아동센터는 어디서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학교가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을을 가르친다고 해.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하네요. 네. 사실 지금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그 경계심을 많이 갖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단 교회에 대한 이슈도 많았고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은 신천지 아니야 혹은 제이메스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종교인이 다가오는 데는 다 목적이 있어 이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제 마을 교육으로 아이들을 찾아가면은 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얼마든지 가서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작하게 됐고요. 마을 교육은 사실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의 한 부분으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오랫동안 원래 청소년 사역을 해왔었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선교사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 의료 선교나 교육 선교였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교가 정말 잘 되는 좋은 통로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내부적으로만 교회 활동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어떤 그런 활동들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전 선교사들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그 전도의 목적만 가지지 않고 원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교회 밖으로 나눠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글쎄 낯설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들과 방법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성산교회 교육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민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우리한테 좀 생소한 개념인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에 좀 설명을 들었고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들 그래서 춘천 마을교육협회 또 춘천중학교의 수업들 근데 수업 제목이 재밌어요. 우리 마을 슈퍼히어로. 그래서 중학생들하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랑 일주일에 1시간씩 학교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교실을 하나 이렇게 빌려주나요? 아니면 한 반을 하나요? 1학년 6반입니다. 1학년 6반? 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수업이 네. 이제 각 반별로 주제가 나뉘어져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 수업 자체는 아는데 네네. 그 안에 이렇게 목사님이 진행을 하는 우리 마을 슈퍼히어로가 있다는 거는 또 처음 듣네요. 그러면 혹시 뭐
제가 조금 좀 불손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같은 사업으로 이단들도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단들 들어올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그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시사업을 들여다본 거기도 한데 이단 교회는 사실 자기네 돈이 많기 때문에 짠하네요. 자기 네. 교회에서 충분히 저희 아이고, 이제 그 우두동에 그 아마 깊은 소식 모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그 아예 단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보조금이 없어 충분히 그런 교회들은 잘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은 이제 종교적인 목적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전에 우리 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들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일단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 마을 비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자꾸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요. 우리 지역이 또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을 위한 미래 직업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게 우리 마을 어른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일단은 중심적으로 이 마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활동을 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이 있고 네네. 그 외에 이제 뭐 각 임원들과 분과별로 나뉘어 있어서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네. 위원이 될 수 있는 조건 사실 그냥 신청하면 돼요. 조건이 따로 없어요. 그냥 주민이면 되고 그 지역에 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주민이거나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근화동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이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고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우리 근화동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한번 운영해보자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위원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앞에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에 또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근화동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도 듣게 되고 그리고 저도 기여할 수 있고 혹은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가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9월 23일 토요일이 되면은 네.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미소지움 아파트에 바자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바자회 도와달라는 요청도 받았고 저도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라는 그 답변도 드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주민들이랑 함께 잘 섞여 나가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이 또 하나의 마을 목회이기도 한데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의 대상으로 목회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모두가 또 예비 신자이기도 하시죠. 네, 언제든지 교회 찾아올 수 있는 예비 신자이시고 혹은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마을에서 교회가 받은 복들, 교회가 가진 복들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누구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들이신 건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뭔가 기여할 수 있어서 좋고 저도 또 마을 안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어떤 교회 담장을 벗어나서 네. 우리가 당연히 지향하고 있는 사업들을 네네. 이렇게 해나가시는 게 좀 대단하고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회가 네네. 마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마을에 어떤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을에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교회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주민자치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잘 보이더라고요. 마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걸 빨리 우리가 뭔가 힘을 모아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이런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사실 이런 노력이 지금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을협의회를 이제 만들고 네. 지금 상가 이제 1층을 임대해서 네. 이렇게 개소한 다음에 최근에 마을 축제를 이제 운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춘천 마을교육협회가 처음 이제 개소한 날인데요. 네네. 목사님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이 이름 이래가지고 누가 찾아오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간판도 없다니까 뭐 네. 이렇게 중요하진 않네. 왜냐하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이름이 핀이었지. 그냥 애들이 찾아와서
인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우리를 위한 공간이구나. 음. 그리고 여기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개소식을 해야 되는데 뭐 일반적인 어떤 그 단체를 개소하는 것처럼 귀빈들 불러가지고 행사 치르고 식수는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꽃 달고 예, 그러면 애들을 위한 게 아니다. 화환들 쫙 놓고 해야지. 네네. 네. 그래서 화환 하나 없이 뭐 화분 하나 없이 화분. 그냥 화분 행사를 나이. 진행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이 진행했어요. 어. 지금도 저희 그 공간에는 화분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애들 놀이 장난감이나 교육 어. 그 도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날 차라리 애들이 올 수 있게 네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이들이 알 수 있게 마을 축제를 열자. 그리고 애들 와서 물총 쏘면서 재밌게 놀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홍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근화동 마을 축제로 이름을 만들고 아이들을 많이 모았고요. 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오자마자 바로 이제 축제를 진행을 했죠. 그 공연으로 시작해서 오전엔 공연으로 하고 그리고 뭐 오후에는 이제 그 물총 축제로 이렇게 이어갔는데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우리 마을 쌤들도 오시고 또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각항교회 여기 그 루터 교회 있거든요. 우두동에. 그래서 루터 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오셔가지고 네. 네 도와주셨어요. 그 목사님 지난달에 오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구나. 네. 그렇군요. 알겠어요. 오셔서 이제 팝콘 나눠주시고 네. 애들 너무 좋아했죠. 네. 이거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네. 예, 물총 축제 하는 거는 네. 우리 지역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거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해서 네. 어쨌든 그럼 이 사람들 이분들이 참여했던 물총 축제에 참여했던 학부모나 어린이들은 이게 그냥 우리 마을 협의회가 주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시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을에 이런 단체가 있구나, 혹은 이런 모임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신 것 같고요. 이제 뭐 마을 교육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내 아이가 어딘가 가서 뭔가를 배울 수 있어, 혹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 하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시고, 왜냐하면 이 모임의 취지를 아시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그 축제가 열렸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셨어요. 예를 들어 물총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도로를 아예 점용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집회 신고까지 해서 이제 경찰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 질서 유지를 해가면서 상당히 안전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애들 또 너무 신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을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 미소 지으면서 공지청까지 가야 되면 너무 먼데 동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단 접근성에서 좋고,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아무튼 마을 주민분들이 일단 좋아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이제 우리 봉사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이런 축제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봉사자들 마음에 이렇게 무겁게 또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메시지였나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거 언제 또 한번 다시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또 자꾸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겨울에도 한번 겨울에 물총 축제는 어렵겠지만 네. 뭔가 또 좋은 방법이 있겠죠. 네. 온수로 하든가. 네. 봉사자는 어떻게 모으셨어요? 봉사자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을쌤 분들이 그 춘천 전역에서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맘카페하고 SNS로 이제 홍보를 했고, 뭐 현수막 같은 거 걸어가지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가 마을쌤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모여주셨고요. 마을쌤. 네, 마을 선생님을 우리 마을쌤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축제 날은 질서 유지이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춘천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좀 더 모집을 했는데 그때 한 10분 정도 와주셨죠. 네. 그래서 자원봉사자만 그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네. 그리고 스텝까지 다 포함하면은 공연진까지 포함하면 더 이상인데, 그날 축제 참여한 인원이 대략 300명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방명록까지 다 보니까 300명 이상이 모여주셨더라고요. 화환은 없는데 방명록은 있었군요. 그렇죠. 방명록을 써야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쓰다 보니까 네, 근거를 마련해야 돼서. 네. 그러면 여기에서의 어떤 성산교회라든가 네네. 교회의 존재감이나 이름이 뭐 네. 크게 드러나진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 장소에 들어와서 주민분들 옆에 상가분들을 다 만나긴 했어요. 네네. 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저 여기 성산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지금 음. 섬기고 있는 목사이기도 하고 음. 내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려고 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축제에 찾아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음. 차츰 알게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우리 춘천중학교 수업 들어가서도 음. 아이들한테 제가 누군지 소개를 다 했거든요. 여기 교회 목사야. 근데 오늘 너희들한테 설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면 좋을지 혹은 이 마을이 어떤 마을로 변했으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보고 바꿔가려고 왔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차차 알게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하는 우리 김현민 목사님, 성산교회 교육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일부 때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또 마을교육협회, 그리고 주민잔치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함께 협력해서 정말 지역민들의 관심과 또 호응을 받는 이런 최근의 사역들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2부에서는 일단 그 목사님이 고향이 여기가 아니라 이제 광주광역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모태신앙이셨나요, 목사님?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부모님이 아주 네, 믿음이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대단해요? 네. 또 새로운 네. 표현인데 어떤 뭐 부모님이 어떤 교회에서 뭐 큰 중직을 맡으셨었나요? 아 중직은 맞으신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제 은퇴를 하셨고 이제 교회에서 그 작은 일을 섬기는 네, 그런 위치에서 그냥 꾸준히 섬겨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교회에서 작은 일을 섬기면서 어떤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네. 네, 그래서 모태신앙을 잘하다가 네. 그러면 광주에서 이제 교회 다니시고 주일학교 거치고 그리고 신학교를 바로 가셨나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시아야만 신학대학교 지금 이름이 이제 아신대로 바뀌었는데요.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했고요. 음. 그때 처음 학교 들어갈 때는 초교파라고 해가지고 두루두루 좀 배우면 좋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초교파 성향은 아니 들고요. 그래서 약간 당했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네. 재미있게 거기서 이제 기독교 교육과 그래요?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 거기서 학교에서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셨나요? 아니요. 아니고? 저는 이제 군 생활을 마지막에 가평에서 했는데 그 가평에 있을 때 그 군부대 안이 워낙 적은 부대다 보니까 군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네. 교회가 없어서 그때 이제 군 생활 하던 중에 처음으로 민간교회 나왔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래요? 지금, 네, 만났죠. 야, 네, 군복무 배우자를 중에 교회를 가가지고 연애를 하셨다고요? 대단하네요. 전역하고 했습니다. 연애는 전역하고. 그러면 사모님은 고향이 가평이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야. 이사 오는데도 그게 많은 영향이 있었죠. 그래요. 네네. 야, 그거 되게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이렇게 나와서 외부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건 시간이 되게 제한적인데, 네. 야, 그런데도 그렇게 만나서 서로 통성명도 하시고 그랬네요. 그 가서 그냥 청년으로 잘 지냈죠. 그러니까 저도 가서 누군가 대화해야 되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면 좋고 그래서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쭉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가평이 그런 교회가 군부대 가까이에 있었나 보네요. 네, 가평교회라고요. 있습니다. 야, 가평교회 아주 화목한 교회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사모님을 만나고 네. 결혼도 하시고. 네. 근데 어떻게 첫 직장이 나주로 이렇게 발령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시는 모양이네요. 그 지금 공기업 직원으로 있어서요. 네. 이제 본사가 나주에 있다 보니까 나주로 왔고 이제 그 나주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있다가 아이도 이제 첫째도 낳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좀 가까이 계신 곳으로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쪽 춘천으로 왔죠. 왜냐하면 이제 춘천이 아내가 그 중학교도 춘천에서 나왔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평에서 이렇게 통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평에서 중학생이 통학을 했다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럼 목사님은 교회는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는 이제 제가 처음
섬기게 된 교회는 서울 개봉동에 있는 네. 개봉교회였고요. 거기서 이제 중등부를 처음 섬기게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넥타에서 그 학원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인데, 네. 넥타에서 이제 전임 간사로 학원 선교를, 그러니까 학교에 주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꾸준하게 그런 10대 선교에 대한 관심과 10대 청소년 사역을 하셨네요. 그 그렇습니다. 넥타라는 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게 네, 네트워크 for Christian Teenagers Revival 네, 뭐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름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길죠? 와, 네. 이게 야, 이런 식의 이름을 네. 지었구나. 네. 그래서 크리스찬 티네이저의 부흥을 위한 네. 네트워크를 만든다. 뭐 이런 그래서 그걸 줄여서 넥타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모임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가입하셔가지고 청소년 사역을 또 하시고 했네요. 네. 그 애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을.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성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청소년하고 성향이 잘 맞기도 하고, 또 제가 청소년 시기 때 신앙생활 통해 가지고 네. 또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많은 그런 좋은 영향이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이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이 교회 학교에 많은 힘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이 돼줘야지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청소년 부서든지 혹은 아동 부서든지 아이들을 제 1로 생각하는 사역자 한 명 교회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애들이 지금 너무너무 줄고 네.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은 더 줄어들고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계속 최근 10년 동안의 그런 변화 추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그렇습니다. 많이 경험하시겠네요. 네. 특히나 서울, 또 나주, 광주 그리고 춘천까지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분명히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 어떠세요? 그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분위기도 좀 비복음적 뭐 교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더 강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사실 오래됐죠. 그렇게 네. 된 거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나 목적들이 신앙적인 목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비중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혹은 이제 어떤 생활의 습관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요. 다행히도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씨앗을 잘 가지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잘 교육받아 와서 혹은 교회로부터 잘 받아 와서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전에 어떤 그 엄청난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성장 기억, 네. 성장 경험 이게 이제 쉽지 30년 전의 네. 성장 기억이 지금 와서 똑같이 재현되겠느냐라고 네. 하면 어쨌든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방법 중에 오늘 목사님 말씀해주신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내용들은 또 하나의 돌파. 이게 뭐 꼭 하나의 해답은 네. 아니겠지만 맞습니다. 분명한 돌파구가 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네. 가능성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학교 앞 전도도 물론 소중하지만 맞아요. 네. 학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접촉점을 만들어가고 관계성을 맺어가는 일은 그리고 이런 건 좀 조금 뭐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확실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가능성과 네. 퍼센트가 좀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슬슬 젊지 않은 나이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40이 넘어서도 그 교육 목사, 그러니까 파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 제 동기들은 지금 이제 신대원 동기들은 다 거의 부목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특이 케이스죠. 네. 제가 몇 명 더 알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는데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응원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이런 사역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역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속 50, 60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는 네.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네.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만으로도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거. 네. 네. 앞으로 목사님 앞으로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음. 없고 그냥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일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제 떠날지 혹은 계속할지에 대한 부분도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사명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지합니다. 네. 네. 그런 거가 사실은 원래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계획도 없고 뭐 네. 저래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사역자의 또 하나의 모습인 거죠. 네,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네. 제가 좀 추천해드린다면 네. 이름은 좀 다른데 네네. 마을 이장님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많이 알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장님 하시는 일들이 결국은 그 동네 이제 이장님을 하는 동네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뭐 애들이랑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하고 마을에서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분들 결국 목적은 좀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케이스가 달라요. 그 그렇군요. 지역의 어떤 그 환경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시골이거든요. 맞아요, 이장님이 맞아요. 계신 곳은. 그리고 맞아요. 이제 여기는 도시인데 인구 밀도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그쪽 케이스라기보다는 이곳에서 함께 이 사역을 운영해 나갈 만한 분들, 함께 섬겨 나갈 분들이 좀 필요한데 대부분 교회 사역에 매몰되어 있으셔가지고 조금 필요로 하죠. 네. 교회들하고도 좀 협력을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교회랑 함께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2차적으로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제가 관계 맺은 아이들이 차후에 스스로 나도 신앙을 갖고 싶어요. 혹은 저도 목사님 교회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광주에 있었을 때는 양림동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상당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양림동에 있는 그 주요 교회 아이들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 일에 큰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특히 그래요. 근데 아이들을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교회는 사실 큰 교회예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고등부가 있으면 자기 또래가 있는 곳이면 친구를 만들어서 정착하기가 좋은데 이제 성도들 몇 분 안 계시는 이제 성인 중심의 교회는 보내면은 목사님은 잘 챙겨주시는데 아이가 이렇게 발붙이고 다니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또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 여러 군데 제가 그 요청을 했는데 선뜻 나서주시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섰다가도 사역자가 중간에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그 우리 아동 부서, 그러니까 교회학교 부서 사역자는 최소 1년에서 한 4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니까 제가 가서 이제 그 도움을 받은 곳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부서 이동 혹은 사역자의 교체 혹은 담임 목사님의 그 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절이면 뭐 할 수 없고 끊임없이 교회와의 그 협력점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제 춘천 와서 끊임없이 다른 교회와 협력은 계속 뚫어 나가되 내가 이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마을 거점과 교회의 거리를 지금 도보 1분 거리로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아이들은 교회 문턱 넘기를 되게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앞에 있는 이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제가 아이들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찾아가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심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차 알게 되거든요. 관계가 이제 잘 형성이 되면 이분이 나를 무작정 전도하려고 여기 지금 데려온 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분이 마을 교육을 위해서 뭔가 비전이 있고 정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생각하는 분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진정성이 통하고 나서 신앙의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어떤 전도에 있어서 혹은 선교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또 모험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직접적인 그 전도를 해왔는데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통한 전도를 해왔는데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접적인 전도 제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업 전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한편으로
교회가 교회 자신의 그 역할 있잖아요. 지역 사회에 대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소홀히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죠. 네. 아주 모든 교회가 사실 관심은 있지만 잘 네네. 못하는 사역인 네네. 지역 주민 또 지역 마을과 함께 하는 협력하는 이런 사역들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참 감사한데 어떻게 김현민 목사님 이 일이 잘 좀 지속 가능하게 네네. 하면서도 앞으로도 좀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와 협력해서 네. 좋은 열매들 많이 맺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를 운영하시고 성산교회 교육목사이신 김현민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